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주간 종합뉴스 시작합니다. 시흥 정왕동에서 2명을 살해하고 2명에게 중상을 입힌 50대 차철남은 약 10시간 동안 도주 행각을 벌였습니다. 공개수배 약 1시간 만에 잡혔지만 시흥 지역 주민들은 공포에 떨어야 했는데요. 같은 날 화성에서도 중국인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칼부림 사건에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19일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한 시흥 정왕동 일대. 시흥시에서 4명을 흉기로 다치게 한 50대 중국인 차철남은 이날 약 10시간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이며 주민들을 극한의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동네에서 벌어진 무차별 흉기 난동이라는 끔찍한 사건에 주민들은 불안감이 큽니다. 많이 무섭죠. 너무 많이 불안하죠. 사건이 발생한 자체가 너무너무 불안하죠. 다니지도 못하지 어떻게 다녀요, 무서워서. 같은 날 새벽 4시에는 화성 동탄의 호수공원 상가의 한 주점에서 40대 중국인 A씨가 술을 마시던 20대 남녀 5명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A씨는 검거 당시 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 3자루를 소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8일 오전 11시쯤에는 화성 병점동 길거리에서 50대 중국인 B씨가 흉기 난동을 벌였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중국인들에 의한 흉기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공포감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이 뉴스를 듣고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더더군다나 제가 사는 지역이랑 가까운 곳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니까 이게 지금 길거리 걸어가기가 너무 겁나더라고요. 외국인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 대한 치안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입니다. 지금 중국 분들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여기 지역에 많이 계시잖아요. 입국하시는 분들에 대한 자격에 대한 거를 좀 더 강화해서 좀 법적으로 규제가 좀 더 돼야 되지 않을까. 잇따르는 외국인 범죄가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실정에 맞는 치안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났습니다. 인근 주민들과 상인들은 아직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면서 빠른 정상화를 위한 보상과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인데요. 주민들과 광명시장, 광명지역 시민단체가 국회를 직접 찾아가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과 광명 지역 시민단체가 국회를 찾았습니다. 사고 현장 인근 주민과 상인들은 붕괴 사고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와 포스코 ENC가 주민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며 사고 원인이 규명되기 전까지 모든 공사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원인 규명 전까지 모든 공사 진행을 결사 반대합니다. 현재까지 붕괴 사고의 정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되뇌우기 공사를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광명경실련 역시 국토교통부의 공식적 사과와 모든 정보의 투명한 공개, 피해자 중심의 충분한 보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복되는 재난사고마다 국토부와 관련 부서들은 기업의 이익 침해, 조산적인 사안 등을 이유로 정보 공개를 거부해 왔습니다. 국토부는 사업 승인 과정과 조사 진행 상황을 즉시 광명 시민들한테 알려야 합니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보탰습니다. 박 시장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충분한 보상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부 당국과 책임자에게 호소합니다. 철저한 진상조사로 책임을 밝히고 강력하게 처벌하십시오. 주민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을 서두르십시오. 이런 가운데 포스코 ENC가 입장문을 내고 신안산선 공사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사과했습니다. 사고로 인해 고통과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사과드린다며 주민들의 삶이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안산선 붕괴 사고가 발생한 지 어느덧 한 달이 훌쩍 지난 가운데 조속한 보상 체계와 실질적인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화성시가 지난해 발생한 군 소음 피해에 대해서 약 7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보상 내역을 살펴봤더니 수원 비행장과 가까운 화산동 주민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고 있었습니다. 만약 수원 군공항이 화성시 화홍지구로 이전하게 된다면 똑같은 피해를 화성시 서부 지역 주민들이 받게 됩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철조망이 쳐진 높은 담장 옆에 위치한 작은 마을. 주민들의 상당수는 80세에 가까운 노인들입니다. 마을 주민과 대화를 나눠봤는데 소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먹었어. 아, 귀를 가는 길을 먹으셨어요? 병원 다녀보셨어요? 병원에 다니고 뭐 보청기도 끼워보고 그건 보청기 끼워도 불편해요. 많이 불편해요. 이곳은 공군 수원기지 남쪽에 위치한 화산동의 황계마을. 주민들은 수십 년째 전투기의 이착륙 소음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군소음 피해 보상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을 받는 화성 시민은 3만 1,193명. 보상 금액은 71억 7천여만 원, 1인 평균 약 23만 원입니다. 가장 많은 보상금을 받는 곳은 수원 비행장과 인접한 화산동입니다. 제1종 구역에 사는 주민 1인당 평균 51만 5천 원을 받습니다. 오산 비행장의 소음 피해를 받는 양감면 주민들도 약 40만 원의 보상을 받습니다. 주민들은 보상받는 돈보다는 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더 크지만 다양한 이유로 마을을 떠나지 못합니다. 잘해요. 덜 나와요. 내 거는 또 그렇게 됐더라고요. 몇 년 나가서 살았다고. 그래가지고 그렇고 얼마 안 돼요. 그냥 뭐 여기 사니까 그냥 이러나 저러나 사는 거지 뭐. 군 소음 피해 구역 안에 사는 주민들에게는 매년 12월에 안내장이 발송됩니다. 피해 보상은 매년 1월과 2월에 화성시 군소음 피해 보상 홈페이지나 우편,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2024년 11,719건에서 2025년 22,993건으로 약 2배 증가한 것으로 보아서 주민들이 접수처를 방문하지 않고서 언제 어디서나 시청할 수 있도록 신청 편의성이 증진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군 소음 피해 보상금은 이달 말까지 개별 통지되며 8월 말까지 지급합니다. 군 소음 피해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주지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 과천 주암지구 화훼 농민들이 다음 달부터 임시 판매장으로 자리를 옮기지만 걱정은 지금부터입니다. 화훼 농민들이 추진하는 화훼 종합유통센터 건립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농민들은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루빨리 지구 단위 계획을 변경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과천 주암지구의 화훼센터는 다음 달 과천 경마장 북문 매표소 앞 임시 판매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현 유통센터 부지는 화훼 농민들이 부지를 분양받아 화훼 종합유통센터로 지을 예정입니다. 이곳에 LH가 8,000평 토지를 임대를 해줬기 때문에 우선 5년 동안을 여기서 임시 판매장에서 판매를 하다가 2029년 말이나 2030년에 유통센터가 완공이 되면은 이분들이 다시 유통센터로 옮길 계획입니다. 하지만 화훼 농민들은 걱정이 많습니다. 임시 판매장 사용 기한과 화훼 종합 유통센터 건립 시기 사이에 공백 기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시 판매장 사용 기한은 2029년까지인데 센터 건립은 빨라야 2030년이나 돼야 가능합니다. 만약 센터 건립이 더 늦어진다면 임시 판매장 사용이 종료된 이후에는 갈 곳이 사라지는 상황이 됩니다. 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 과천 화훼산업진흥협회는 부지를 분양받을 수 있도록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래야 현재 사용하고 있는 유통센터 부지를 분양받아 건립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LH하고 그 지구 단위 변경이랄지 이런 법적인 걸 규제를 완화시킨다든가 이런 것들을 같이 해결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하수처장이 위치가 선정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많이 늦어진 감도 있지만 그러나 무엇보다도 빨리 지금 서둘러서 사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늦어지고 있는 과천 화해종합유통센터 건립. 지구 단위 계획이 아직 변경되지 않으면서 화해 농민들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경기 남부 지역에 부족한 화장장 등 장사시설 건립 계획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평택시가 종합 장사시설을 건립할 입지를 당초 예상대로 진이면 은산 1, 2로 최종 확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앞으로 인근 안성과 오산시의 사업 참여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배상민 기자입니다. 평택시가 건립을 추진하는 공설 종합 장사시설. 두 차례 공모를 거쳐 진이면 은산 1, 2가 최종 후보지로 선정됐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 용역, 장사시설 건립추진위원회의 현지 실사와 심의를 거친 결과입니다. 태봉산 구릉지 안쪽 깊숙이 자리하고 있어 사방이 산으로 차폐되고 주거지역으로부터 이격거리 확보가 가능하며 경부고속도로와 동부고속도로 그리고 지방도 317호선이 근접해 접근성이 아주 우수합니다. 건립추진위는 후보지 가운데 농경지 3만 9천여 제곱미터는 장사시설로 활용하고 산림지역은 녹지로 보존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레포츠 공원 등 주민 편의시설은 시민 의견을 반영해 별도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하반기부터 기본 용역을 진행하고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지방재정투자심사가 통과되면 2027년부터 기본 및 실시 계획 용역, 환경영향평가, 실시계획인가, 토지 보상 등을 거쳐서 2029년부터 본격적으로 공사에 착수해서 2030년 내 완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평택시 종합장사시설 건립에 관심을 보인 안성, 오산시와도 사업 참여 논의가 본격화될 전망입니다. 안성시와 오산시가 이제 공동 참여 의사를 밝혔었고요. 오산시는 예정대로 할 계획이고 안성시도 협의만 되면 이제 참여를 할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6월 내지 7월 달쯤에는 그 3개 시군 공동 협의체를 구성을 해서 한편 화장장 반대 비대위는 시의 결정에 유감을 표명하며 지금이라도 대상지 인근 은산 1리, 3리에 대한 주민 설문조사를 요구했습니다. 1리, 3리를 포함해서 동의를 구한다면 그렇게 하고 동의를 구했을 때 결과가 시에서 조례에서 정한 60%를 상회한다면 우리 반대 대책위원회에서는 아무 말 없이 수용을 할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평택시는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과 우려사항을 반영해 최적의 장사시설을 짓겠다고 설명했습니다.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 이천시도 3번의 입지 공모 끝에 호범면 단천리를 화장장 입지로 확정하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천도 시장까지 나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요. 화장장을 유치하는 주민보다 주변 지역 주민들의 설득이 문제입니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반대 집회에 나섰습니다. 백창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선 8기가 시작된 지난 2022년부터 시립 화장장을 짓기 위해 시도했던 이천시. 당시 부발읍 수정리를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인근 여주 주민들의 반대와 절차 문제로 1년 만에 무산됐습니다. 이후 지난 2024년 3월 새롭게 진행된 후보지 공모에서 대월면 구시리가 선정됐지만 마을 주민들이 철회를 요청하면서 또다시 실패했습니다. 1년이 지난 올해 3번째 시도 만에 호범면 단천리가 시립 화장장 최종 후보지로 결정됐습니다. 단천리를 중심으로 인근 마을들이 화장장 유치를 먼저 신청한 이른바 주민 제한 형태로 부지를 확보한 겁니다. 전국 최초로 추진되는 주민 제한 방식의 화장장 건립은 타 지자체에도 모범 사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유치가 결정된 지 한 달 후 화장장 부지 인근 주민들이 화장장 반대 피켓을 들고 거리에 나섰습니다. 화장장 부지로 선정된 곳이 유치를 신청한 단천리보다 인근 마을에 더 가까운 곳이라는 겁니다. 단철 1, 2에서 화장장을 추진했는데 위치는 단철리하고 뚝 떨어진 표교산이 바로 경계 인근하고
각평리 바로 뒷산이에요. 단철 1, 2 그 주변에다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데 뚝 떨어진 남이 동네 인근에다 하면 안 되잖아요, 그게. 그래서 이천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면서도 관련법상 인근 마을의 반대 의견이 반영되기 어렵다고 전했습니다. 또 후보지 선정에 실패한 수정리와 구시리의 경우 주민 반대 등 외부 문제보다 절차나 철회 요청 등 내부 요인으로 취소된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수차례 시도한 이천 시립 화장장 건립. 주민 제한 방식으로 극적으로 부지 선정에는 성공했지만 인근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BTV 뉴스 백창혜입니다. 백옷 서울대학교 병원 건립과 관련한 시흥시 지원금이 확정됐습니다. 지원 동의안이 우여곡절 끝에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로 통과됐는데요. 587억 원 규모 지원이 최종 결정되면서 오는 8월 착공만 남은 상태입니다. 조윤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흥 백옷 서울대학교 병원 건립을 위한 587억 원의 예산 지원이 시의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시흥시의회 본회의에서 시흥 백옷 서울대학교 병원 건립 지원을 위한 협약 체결 동의안이 통과한 겁니다. 협약은 시흥시가 서울대병원 측이 요청한 587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본회의에서는 치열한 찬반 토론이 이어지며 시의회 내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았고 결국 표결에 따라 결정됐습니다. 제적 의원 16명 가운데 찬성 9명, 반대 6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습니다. 민주당 소속 의원과 무소속 이봉관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고 국민의힘 의원과 무소속 박준호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찬성 측은 시흥의 미래를 책임질 핵심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며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시흥시에 국가병원이 들어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이 늦어지지 않도록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조금 더 속도를 내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어려운 민생 회복이나 경제 성장 부분에 대해서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서울대병원에 시흥시의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이행 의무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우려도 큽니다. 이제 서울대 병원이 착공에 들어갔을 경우 원자재 상승이나 인건비로 인해서 추가적인 부담이 충분히 있을 걸로 보여집니다. 시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들어간 문구가 포함되어 있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동의안 통과로 시의회라는 난관을 넘어선 백옷 서울대병원은 오는 8월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BTV 뉴스 조윤주입니다. 안양에선 고등학생들이 체육대회에서 사용한 피켓 문구가 여성 혐오 표현으로 알려지면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학교와 교육당국이 상황 수습에 나섰지만 이른바 젠더 논란으로 비춰지면서 지역사회의 우려가 적지 않습니다. 권예솔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안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체육대회가 열렸습니다. 학생들은 체육대회 응원용으로 만든 피켓을 들고 기념사진을 남겼습니다. SNS를 통해 퍼진 이 사진은 곧장 논란이 됐습니다. 사진 속 피켓 문구 때문입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돼 최근 10대들 사이에서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며 쓰인다는 여성 혐오 표현, 일명 계집신조의 일부였기 때문입니다. 계집신조는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쓰는 은어로 마치 규범처럼 만들어졌지만 실상은 여성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학교에서 벌어진 일인 만큼 학교는 물론 교육청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취재 결과 학교 측은 피켓을 만든 것은 사진 속 남학생이 아닌 여학생이었다며 이들이 여성을 폄하하고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피켓이 실제로 체육대회 응원용으로 사용되지 않았고 사진만 찍은 것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와 대책을 마련하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성인지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사진이 퍼지면서 사진 속 학생뿐 아니라 엉뚱한 학생들의 신상까지 퍼지고 있어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학생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한 것 같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의
행동이 잘못됐다는 걸 학생들이 많은 인식을 하고 있고 굉장히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아이들이 신상과 또 잘못된 정보로 인해서 아이들이 제2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많이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의도를 떠나 특정 대상을 향한 혐오적 표현을 버젓이 사용한 것은 결코 가볍게 넘길 일이 아닙니다. 철없는 행동이 불러온 사회적 비난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에 상응하는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BTV 뉴스 권예솔입니다. FC 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이 전면에 나서서 심판 판정 문제를 비판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몇 차례 경기에서 오심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주심이 비디오 판독조차 하지 않고 경기를 이어갔기 때문인데요. 기업 구단과 시민 구단 간의 편파 판정을 언급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FC 안양이 오심으로 판단하고 공개한 영상입니다. 지난 3월 30일 전북과의 경기에서 FC 안양이 페널티킥을 내주는 순간인데 심판은 비디오 판독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7일 전북과의 경기에서는 전북 선수가 FC 안양 선수의 유니폼을 잡아당겼지만 비디오 판독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K리그의 비디오 판독 요청은 감독과 코치, 선수는 할 수 없으며 순전히 주심과 감독 간의 판단에 따라 결정합니다. 감독 간이 확인이 필요하다면 주심이 경기장에서 영상을 확인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경기는 그대로 진행합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어떤 구단이라도 경기 중 이의 제기를 하면 비디오 판독을 감독관이 아닌 심판이 직접 확인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좀 기가 막히더군요. VR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게. 그리고 VR의 감독관들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최소한 우리가 문제제기한 VR을 봐서 판단을 좀 할 수 있게끔 해서 비디오 판독 감독관 선정과 전문성 문제도 지적하고 감독관의 정보 공개도 요구했습니다. 최 시장은 심판들이 기업구단과 시민구단 사이에 편파 판정을 하고 있다는 주장도 했습니다. 기업구단의 가치가 높아 심판 판정에도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아니냐며 다른 시민구단에도 불만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제가 기업구단들 영상을 다 못 봤어요. 근데 일부 시민구단들 얘기를 제가 대변하게 되면요. 불만이 있습니다. 예. 뭐 제가 직설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만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래서 시민구단이 기업구단들 간에 공정한 룰에 적용할 수 있게끔. 최대호 시장은 앞으로의 경기에서 심판이 보복을 한다면 해당 심판 퇴출에 나서겠다며 사실을 놓고 비판했는데도 징계한다면 기꺼이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항 규정 어겼으니까 징계하겠다. 과태료, 벌과금 내게 만들겠다. 이건 문제 있습니다. 예. 팩트니까 그때 내용을 가지고 문제제기했는데도 그 독소 조항 때문에 징계 주겠다. 받겠습니다. 저는 100번 처분 받으면서 끝까지 이거 개선하는 데 있어서 또 노력하겠습니다. 최대호 시장은 기자회견 이후 본방송 취재진에게 K리그의 입장을 지켜본 뒤 다른 시민구단과 연대해 대응하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판정 시비와 오심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디오 판독을 도입한 K리그지만 제도 운영상의 문제가 나타나면서 논란과 논쟁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BTV 뉴스 이창호입니다. 이상으로 BTV 주간 종합뉴스 마칩니다. BTV 주간 종합뉴스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